자, 다음은 교육공무원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첫 번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두 번째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안에는 이미 교과교사 외에 비교과 교사까지 이미 기초자료에 반영하여 설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교과 교사에 대한 메인 화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지역을 이렇게 별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지원청이 있는 총 14개의 지역에 대한 명칭이고요. 왜 지역을 두느냐 하면은 이 비교과 교사의 그 성과상여금은 성과 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단위 학교에서 판정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모두 취합한 다음에 그 지원청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한 그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비교과 교사에 대한 기초 자료에서부터 지급 계산에 필요한 그러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요. 등급은 실제로 산정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역시 기초 자료가 완성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메인 시트가 완성이 되면은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해당 파일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의미 있게 담겨진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이미 샘플 자료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초 시트에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지급 산정 인원이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기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 이제 불러들여진 자료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자료는 모두 없는 비어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파일 업로드라는 버튼을 보면 여기에는 특별하게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을 업로드 하라는 의미로 명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 앞서서 이미 우리는 교육공무원 기초자료를 완성하면서 백업을 시켰을 때 이미 그 교육공무원 파일 안에는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설정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업 파일에서 우리는 비교과 교사의 설정까지 완성된 자료까지 우리는 불러들여야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 기능을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자료 입력 기준이라든가 뭐 필수 작업에 대한 이런 안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파일 업로드에 방금 설명드린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에 대한 안내가 다시 명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 업로드. 자, 눌러서 자, 이미 교육공무원 만들어뒀던 거. 자, 여기 비교과 교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샘플 자료로 미리 만들어서 이미 기초 자료로 백업을 통해서 얻어진 거지 이걸 불러들이는 건 아닙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 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적합한 파일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확한 파일로는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 업로드, 이 교육공무원의 백업 파일을 불러들이면 자, 이미 교육공무원 파일에서 해당자의 모든 설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자료를 정렬할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에서 기초 자료로만 한번 백업을 해서 종전에 그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자료가 잘못 어떤 수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류가 생겼을 때 이때 물론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또는 백업 자료 반영을 통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교육공무원 백업 파일을 그 당시로서는 설정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막상 불러드리고 보니 이 작업에서 뭔가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쳐야죠. 고치고 나서
기초자료 백업을 하면 됩니다. 다시 교육공무원 파일에 가서 그걸 반영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백업 파일을 마련하고 다음에 불러드릴 때 차라리 백업 자료로 그대로 그냥 불러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복무 자료에 가서 이분들의 초기화된 상태에서 학교의 근무 현황, 자, 이 자료는 계속 모든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반영해서 불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근무 판정에 대한 부분, 근무 기간을 입력해서 실제 비근무 일수를, 복무에서 추출한 비근무 일수를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1차적으로 산정하고, 만약에 분할 근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간은 5번 지급계산 시트로 가서 입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료는 지급계산 시트로 반영을 하고요. 반영된 자료는 지급계산 시트로 넘어왔을 때 분할 근무를 한 사람은 추가로 입력을 해서, 이것은 추가로 입력된 겁니다. 추가로 입력을 해서 이제 완전한 근무 기간을 얻고, 그 근무 기간이 이제 반영된 결과를 지급 명부에서 보시면은 실제 근무 일수가 환산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자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실근무 일수에 대한 확인은 지급에 대한 결정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고요. 나중에 실근무 일수가 2개월 이상이면은 그분의 실근무 일수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기본적으로 그 근무기간, 전체 근무기간에 따라서 등급 판정에 의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생략을 좀 지나쳤는데요. 여기에서도 기초자료를 이용해서 제외자, 이 설정이 끝나면은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것은 제외자 자료 반영을 통해서 제외자로 넘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곳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기초에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나면 여기에서 지급에 대한 인원이 포함 안 되거나 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제외자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실제 지급과 죄송합니다. 실제 지급과 관계되는 지급 대상은 물론이고, 또는 중도퇴직자로서 2개월 미만인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사람도 등급은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근무 판정으로 같이 넘어가서 실제 실근무 일수를 지급 계산해서 완성한 다음에 이때 각각의 등급이 판정된 다음에 지급 명부로 넘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메인 시트에서 설명을 드릴 때 비교과 교사만큼은 학교에서는 지급 계산에서 성과상여금 등급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자료 제시할 때는요, 이 부분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샘플로 지금 완성한 것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완성을 했던 거고요. 여기 위에 상단에도 보시면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므로 학교에서는 빈칸으로 남겨둬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역시 혹시나 또 입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봐 지급 제외 현황이죠. 여기에서 오셨을까봐 지원청에서 지급계산 시트의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을 다 입력해야만 통계가 산출된다.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마시라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유의사항을 보시도록 게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과 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